자, 일단 피타고라스 870번인데요. 자, 여기 삐뚤어져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참 좋아요. 왜냐? 합동의 삼각형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야. 자, 이게 비슷한 게 이번 우리 쌤비에서 이등변 직각삼각형 복습하면서 자, 이렇게 생긴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녹색으로 표시한 걸 잘 봐봐.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각각까지 표시되어 있는 거 기억나? 자, 이거예요. 풀이가 그렇게 이렇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바로 대응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결국에 자, 요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하면 되겠네. 왜? 넓이는 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자, 피타고라스의 수 아닙니다. 3, 4, 5 하는 바보짓 하지 마시고 5는 가장 긴 변일때가 3, 4, 5였죠. 자, 화면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오! x 못 구하죠? 당황할 필요 없다 했잖아. 못 구할 때는 중3 때는 제곱분 개념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지금은 구할 수 없으니 그대로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얼마? 34가 답이 됩니다. 단위는 없으니 센티미터 쓸 필요 없고 자, 요거까지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문제죠. 요거는 또 중간고사 범위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문제 풀 때는 피타를 쓸 일이 없었죠. 자, 73번도 할 거예요. 질문을 이 답은 물결 표시였구나. 다 해야게 되거든. 어차피 할라 했어. 자, 보자. 872번은 빨간색으로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출발해가지고 자, 이 의미가 이게 중요해요. 어디 모서리를 지나가서 주황색 모서리를 거쳐서 이쪽 꼭지점에 도착을 한 거예요. 빨간색을 임의로 그었을 때. 그때 저 빨간색 길이의 가장 짧을 때를 구하세요인데 자, 수학에서 일단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얘는 872번, 3번이 좀 관련이 있거든. 수학에서 최단 거리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곡선도 아니고 꺾여 있어도 안 되고 쭉 뻗어 있어야 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봅시다. 입체도형이다 보니까 이 모서리 지나가게끔 쭉쭉 가면 당연히 꺾여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꺾여 있는 걸 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꺾여 있는 걸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빨간색 라인이 지나가는 면이 두 종류를 지나가. 어떻게? 요 면과 요 면 두 개만 지나가지. 직육면체니까 면 6개잖아. 그 중에 두 개의 면을 지나가잖아. 난 이렇게 하겠다. 지나가는 면 두 개만 전개도 개념으로 펼쳐서 그리겠다 이 말이야. 자, 빨간색 직육면체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주황색 직육면체도 펼치면 옆에 붙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겠지. 펼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요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요건 어디 있겠어? 중1, 이거 전개로는 사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에 있었는데 그치? 여기죠? 그럼 이 빨간색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물감이 이렇게 칠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이대로 피면 어떨까요? 운 좋게 이쁘게 그려졌을 수도 있지만 펼치면 생각보다는 어때? 이렇게 꺾여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내가 꺾여 있지 않은 쭉 뻗은 선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현실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냥 대충 쭉쭉 그리면 펼쳤을 때 이렇게 꺾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우리 사람은 정교하지가 않잖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그려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그려져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가장 짧은 거리는 저 빨간색이 아니라 쭉 뻗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쭉 좌대고 이으면 돼. 이게 최단 거리야. 그럼 왜 피타에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신가요?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자, 나름 전개도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뭘 계산해야 돼? 하나, 두 개 계산해야 되겠지. 자, 완전 전개도 개념이야. 자, 길이 써 있잖아.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야? 이렇게죠? 맞아요? 따라서 10cm. 이건 얼마야? 이거지? 이거 눈에 안 보이면 도형 초등학교 때 안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린 거잖아. 보여? 그래서 여기가 12가 된다. 그랬더니 반갑다. 12, 16은 피타고라스의 수였어요. 12, 16, 20 나왔었습니다. 20. 따라서 답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도 개념으로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꺾여 있으면 안 되고 펼쳐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 개념을 써서 필요한 부분만 그린 거지 직육면체 모든 전개도를 다 그린 게 아니에요. 그치? 자, 요거 이어서 바로 873번 비슷해? 자, 할게. 뭘 물어봤냐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가장 작은 거 무슨 뜻이야? 이 거리로 요 거리에 뭐라고? x와 y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가장 작은 거잖아. 그러면 최단 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 이런 거야. 이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어.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어. 여기가 학교야. 자, 뭐 집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가 어떤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을. 마을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쪽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나와. 그랬을 때 버스 정류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도로에 어디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어야 학교까지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거리가 가장 짧을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학교 시험 문제 기출이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대충 그린 거야. 그럼 이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x와의 거리와 y의 거리의 가장 작을 때 최소값, 최단 거리를 구하면 그 지점에다가 버스를 지으면 된다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랑 좀 유사성이 있다 했잖아. 얘는 펼쳤죠, 전개도로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봤을 때 좀 이건 창의적인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라는 걸 해봤거든. 뭘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둘이 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얘로 골랐다. 요 라인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내리면 너무 직관적이지. 이렇게 오겠지. 데칼코마니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차 함수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3학년 함수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도형 얘기만 했을 때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요 반대로 넘겼으니까 볼 것도 없이 합동이죠. 합동적으로 찾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y가 이거랑도 같겠죠? 자, 그럼 이제 이유를 알아보자. 왜 반대편으로 넘겼을까요? 수학에서의 최단 거리는 선분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휘어져 있어도 안 되고 꺾여 있어도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넘겨버렸더니 데칼코마니를 했더니 요거 더하기 요거랑 똑같은 거와 보이죠? 이건 요령이야 아까는.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야,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얼만데? 그걸 보면은 일로 와봐. 내가 여기 빨간색 그린 거랑 좀 유사성이 뭐가 보여? 얘도 꺾여 있잖아 이렇게. 저기 x 더하기 y 꺾여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선분으로서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과 도착점을 쭉 이었죠? 저기 가보세요.
마치 학교도 임시로 일로 이사 온 거야. 위쪽에 도로에 있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버스 정장이 있으면은 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는 쭉 이어서 그리면 주황색이 x 더하기 y의 최단거리, 최소값이 되고 그때의 버스 정류장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쯤 지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지어야 된다라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처음 하는 거야 우리 이거 좀 어려워요. 그치? 나중에 내신 문제. 유형서 중에 조금 어려운 유형서는 이게 유형화되어 있긴 해요. 자, 그럼 결론은 주황색의 길이 구한 답이겠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아까는 4내고 2였더니 직각삼각형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지금은 없지. 그럼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데칼코마니한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렸으니까 여기가 y가 됐는데 사실 여기가 2면 여기도 2겠죠. 오케이? 근데 나는 뭘 할 거야? 주황색을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지만 뭐 피탄을 쓸 거야. 심지어 두 변의 길이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보조선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이렇게 좀 잡아 늘려요. 잡아 늘리고 얘를 이렇게 수선까지 그려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하고 있잖아. 직각삼각형 만들다. 얘는 좀 경험을 통한 요령이 필요해요. 그럼 알았다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저 위에 보이죠?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야, 여기가 2야. 뭐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직사각형 아니겠니?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겠지. 여기는 아까 4라고 써놨지. 따라서 전체 길이는 얼마야? 6이에요. 또 피타고라스의 수지. 6, 8, 12죠. 따라서 답은 12 답이 됩니다. 파란색의 위치는 그러면 어디인가요? 뭐 그거는 나중에 좌표에다가 옮겨 그리는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빼자. 이건 좀 필기 그림을 잘 그려내야 돼. 그래서 872와 873의 공통점은 최단거리 개념으로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다소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림을 잘 그려놓으세요. 자, 874는요, 우리 B단계에 보면은, 뭐 볼 필요 없어요. 말로만 이해하면 돼.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 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이거였어요. 직각삼각형, 반원, 그리면 색칠한 부분, 짱구 눈썹처럼 생긴 것 두 개가 만들어졌네. 자, 기억나니? 저 눈썹 두 녀석의 넓이의 합이 뭐랑 같다?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봐라. 이건 좀 센스가 있어야 돼. 814번이잖아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어? 원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래. 자, 그럼 원을 먼저 보자. 원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내가 저걸 갑자기 왜 그러냐면, 자, 봐라. 직사각형 문제 풀 때 대각선 보조선을 꽤 많이 그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면 볼래? 똑같은 거 보이는 거. 이게 보이면 눈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뭐야?
직각삼각형의 반원, 반원, 반원. 저 세 반원이 다 모였어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들이었죠. 뭐라고요?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맞아?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이 히포크라테스 원의 넓이 개념이었단 말이야. 내신 0이야 사실은. 그럼 공식이 뭐라 했어? 이거 더한 게 이거랑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반대편에 180도 회전시키면 그대로 생기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더 볼까? 거기 보면 색칠한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이거랑 똑같겠지. 그럼 결론이 뭐야? 색칠한 부분의 그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겠죠. 이게 구조적인 해석한 문제입니다. 대각 4하고 5 써있다 야. 답은 20이죠. 그러니까 처음만 그렇지 경험하면 뭐 어려운 문제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경우의 수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봅시다. 자, 요거 저번 시간에 내가 라이트센 여기 대표 뽑기를 숙제를 내주고 질문을 따로 안 받은 것 같거든. 아마 12번 유형부터 숙제가 저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170, 171, 172페이지예요. 거기 혹시 좀 모르겠는 거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이것도 같이 하자. 950. 2 971 1 자, 더 없나요? 자, 957 먼저 보시죠. 그러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13번째로 큰 수를 구하세요. 자, 크기를 물어보고 있네. 그치? 근데 이거를 자 그런 거야. 경우의 수의 기본은 노가다로 쓰는 게 맞는데 원래대로면 가장 큰 수를 찾고 두 번째로 큰 수를 찾고 땡땡땡 11번째, 12번째, 13번째로 큰 수를 쭉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경우의 수 노가다 문제는 무턱대고 쓰는 문제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꼭 처음부터 가장 큰 수부터 13번째로 큰 수까지 다 나열해서 써야 될까? 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0이 없죠? 그럼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수이려면 1부터 7 중에 자 10의 자릿수가 반드시 뭐가 와야 돼? 7로 시작해야겠지. 맞아? 그럼 일단 1부터 7 중에 가장 큰 두 자릿수 써보세요 하면 7, 6이겠죠 당연히. 근데 내 말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쓰냐 그러지 말고 12번째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런 거야. 야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앞쪽에 있는 숫자들 상위 랭커들 얘 숫자들은 반드시 앞자리가 모여야 돼. 7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이렇게 하겠다. 상위 랭커들 다 쓰지 않을래. 개수만 먼저 세볼래. 이거야. 7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직접 쓰지 않고 개수만 세볼래. 이 말이라고. 자 근데 이미 7이라는 자연수를 썼으면 남아있는 카드는 1부터 6일 것이고요. 1부터 6 중에 1의 자리에다가 숫자를 배치하는 건 6가지 사건이겠죠? 자, 네모 7은 7이라는 카드를 배치했다는 표시야 얘들아. 자, 따라서 이건 몇 가지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상위 랭커 1등부터 6등까지는
7로 시작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이거는. 왜? 난 13번째 물어봤잖아. 그럼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다음 그룹은 6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럼 얘도 똑같이 6가지 사건인 거 괜찮니? 몇 개 센 거야? 1등부터 12등까지 센 거죠. 뭐가 느껴져? 다 안 써도 돼. 맞아? 그럼 13번째는 어디 있어? 12번째까지 셌잖아. 그럼 13번째 수는? 10의 자리는 뭐가 와야 됩니까? 5가 와야죠. 맞아? 그럼 여기 뭐가 무슨 숫자가 와야 돼요? 야, 7로 시작하는 수 6가지, 6으로 시작하는 수 6가지 셌는데 13번째 수는 뭐가 와야 돼? 5로 시작하는 수도 6개가 있겠지. 중에서 누구야? 가장 큰 수겠지. 이해됐니? 만약에 14번째 수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5로 시작하는 수 6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겠지. 이렇게 숫자를 써내려가라는 거야. 일일이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카베 법칙이나 고베 법칙을 써서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야, 그럼 답이 뭐겠어요? 57이겠죠? 14번째 수는? 56이겠죠. 답은 57이겠죠.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도 틀려. 경우의 수 나중에 해보면 연습량이 절대적으로 쌓여야 돼. 오늘 좀 프린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내줄까 고민이에요. 사실 아까 기본 유형 빼고 그냥 노가다로 쓰는 거 빼고 화배 법칙, 고배 법칙부터 해가지고 숙제가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자, 얘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240보다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원래대로 못해요. 240보다 큰 수 다 썼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세 자릿수죠? 이런 거야. 자, 100의 자릿수에다가 뭐를 배치하면 240보다 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0부터 4니까 여러분 100의 자리가 4면 그 세 자릿수는 무조건 240보다 크겠지. 오케이? 다 쓰지 않겠다는 거야. 또 뭐가 있어? 100의 자릿수가 3이어도 무조건 240보다 크겠지. 그럼 난 무슨 얘기야? 아까 1등부터 11등까지 세지 않았죠? 그냥 경우의 수로만 생각했잖아. 얘도 그렇고 쓰긴 쓸 건데 다 쓰진 않겠다. 자, 그럼 4보다 큰 세 자릿수는 어떻게 써? 미안하다. 240보다 큰 세 자릿수 중에서 100의 자리가 4인 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 6? 카드가 5개죠? 하나 썼죠? 그럼 4개 남았으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면 되겠지. 100의 자릿수가 3일 때도 똑같겠지. 벌써 24개를 직접 쓰지 않고 센 거야. 그러면 100의 자릿수가 2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자. 얘도 그냥 경우의 수를 막 세면 될까? 그래요? 여러분 100의 자릿수가 2면 생각? 10의 자릿수랑 1의 자릿수가 뭐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작아질 수도 있겠지. 근데 카드가 어때? 0, 1, 2, 3, 4야. 응? 0, 1, 2, 3, 4야. 근데 2를 썼어. 그럼 생각?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240보다 크려면 야 이거 오면 안 되지. 이것도 오면 안 되지. 2는 썼어. 3 오면 안 되지. 안 되잖아. 커야 되는 거. 그러면 4는 와도 되지. 맞아? 근데 1의 자리도 봐봐. 240보다 크대. 야 0, 1, 2, 3, 4 중에 2, 4를 썼어요. 2, 4를 썼어요. 그럼 남아있는 카드 0하고 1하고 3도 있죠?
3개 남은 거잖아. 그치? 질문 1의 자리에 0, 1, 3 중에 올 수 있는 거는? 0은 안 되지. 240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 3개 중에서 왜 3개가 남았어? 카드 2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 중에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5면 안 되는 건 0은 오면 안 되지. 그럼 2개만 올 수 있지. 그래서 남아있는 거 3장 이런 거 안 돼. 2개만. 몇 가지야? 2가지. 이거 다 더한 게 다지. 물론 이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써서 개수를 세도 됩니다. 이렇게. 알겠니? 어찌하나 어찌하나 저거 다 더하면 되겠지. 26가지인가 봐. 자, 확인하시고. 자, 뭐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가겠네. 여유 있게 해도 내가 보기에는 8월 들어가면은 사방일과 나가 무난히 들어갈 것 같아. 정말 늦게 들어가도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 3번 수업이면 평일은 뭐 다 하지. 수업이 기니까 하고 말했지만 진도에 대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긴 한데 4년간 수업을 해보니 나는 진도 생각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아왔거든. 학교 다닐 때. 근데 이게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서 좀 지켜보니까 진도를 신경을 쓰긴 써야 되더라고. 난 6개월 진도 이상 나가본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 거의 현행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미리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 종종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한 번씩 배워보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미리 배웠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냥 한 번 봤다 수준이 돼버리면 그거는 선행이 아닌 거지. 봤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는 느낌이 꾸준히 들어야 그게 선행인데 그러고 까먹은 거 괜찮아. 왜? 복수분도 하니까. 선생님들처럼 진도도 많이 빼본 반도 있고 천천히 나가본 반도 있고 다각도로 해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1년 선행인 것 같아. 그래서 2반도 목표가 예비고일 됐을 때 내년 연말이겠죠. 그러니까까지 1년 한 4, 5개월 남았지. 그동안에 고1 과정 유형 수업까지 하는 게 목표이긴 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 진도를 좀 방학 때 많이 빼야 돼. 왜냐면 나는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게 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때 특강하자는 얘기 자꾸 한 거야. 아직도 그건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번 방학 때 3학년 거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만큼 8월 말까지죠. 정확하게 진도를 좀 나가야 앞으로 좀 고등학교 진도 나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덜 고생하지 않나. 실제로 그랬어. 네, 잠시만요. 자, 질문 안 했는데 그냥 하자 그랬지?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이 있습니다. 대표 뽑기잖아요. 그쵸? 자, 회장 1명과 여자부 회장 1명, 남자부 회장 1명을 뽑는데 자, 이게 왜 B 플러스냐면 여자부 회장, 남자부 회장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걸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애들이 틀린 이유가
참 너무 단순한 게 써있는 대로 경우의 수를 세면 틀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이상한 거 찾아야 돼. 지금 여자 4명, 남자 3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 회장이라는 거는 맹점이 뭐예요? 성별의 구분이 없죠. 그러면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7명 중에 1명을 뽑겠지. 맞아? 7명 중에 1명 뽑겠지.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여자 부회장 1명을 뽑는데 그럼 당연한 게 여자 4명 중에 1명을 원래 뽑아야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애들이 이것을 아리송해야 하는 게 아리송해 한다기보다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야! 뽑긴 뽑았는데 남자 중에 뽑았는지 여자 중에 뽑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쵸? 남자 중에 뽑았다면 여자 4명 그대로 있겠지. 그럼 4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지. 근데 여자 회장을 뽑았다면 여자는 이제 4명이 아니라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3명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풀을 써줄게. 잘 들어봐봐. 이거 먼저 하잖아요. 이거 먼저. 여자 부회장과 남자 부회장을 먼저 뽑아. 이게 아마 해설지 풀일 거야. 그래서 풀이 1번은 뭐라 그랬어? 여자 부회장을 한번 뽑고 남자 부회장을 1명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회장을 뽑는 거야. 원래 내가 좀 나이를 먹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학교에서 선거 같은 거 할 때 반장을 먼저 뽑지 않나? 그 다음에 회장인 건 뭐건 뽑죠. 맞나? 맞냐? 응. 그러니까 특이하게 뽑는 거지. 회장을 먼저 뽑지 않고 낮은 애들을 먼저 뽑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자 부회장을 1명 뽑는 얘기는 여자 4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아까 내가 뭘 보여줬어? 회장을 먼저 뽑아버리면 남자를 뽑았는지 여자를 뽑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자를 뽑을 때 몇 명 중에 뽑아야 되는지가 헷갈리며 여기에서 남자 몇 명 중에 뽑아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인 거란 말이야.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여자, 남자. 다시 말하면 성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대표를 먼저 뽑겠다 이 말이야. 무조건 4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죠. 변명의 여지가 없죠. 남자 3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죠. 그치? 그럼 회장을 이제 어떻게 돼? 야! 여자 중에 1명 소모했고 남자 중에 1명 소모했잖아. 그럼 몇 명 남은 거야? 3명, 2명. 5명 남은 거지. 그럼 남은 5명 중에 1명 뽑으면 다 되겠지. 이해했어요? 자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격의 대표는 아니고요. 연속해서 뽑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일단 60까지가 나와. 이게 해설지 풀인데 다른 풀이도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응용 풀이가 될 수 있어. 야, 내가 처음에 뭘 얘기했지? 회장을 먼저 뽑으면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고민하는 애들은 이렇게 풀어. 이게 왜 헷갈린다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의 이 단원의 핵심은 경우의 수 아니에요? 벌어지는 사건을 셈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무슨 사건을 직면했죠? 남자 회장일까요? 여자 회장일까요가 헷갈렸잖아. 그럼 그거 자체를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야. 뭐라고? 남자 회장을 뽑았다면 그리고 나서 여자 부회장 뽑고 남자 부회장을 뽑았다면 여자 회장을 뽑았다면 그때 여자 부회장과 남자 부회장을 뽑는 것 두 가지 루트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야. 자, 아이디어가 중요해. 왜 남자 회장, 여자 회장을 나눠서 생각을 했어? 그게 사건이니까. 무슨 사건? 회장을 뽑긴 뽑았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잔지가 구분이 안 간다. 왜?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여자 부회장을 뽑긴 뽑을 건데 4명 중에 1명인지 3명인지 1명인지가 헷갈린다. 그것 자체를 구분을 지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두 사건으로서 나눠서 생각을 한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보실? 남자 회장을 뽑았으면 남자 3명 중에 1명 뽑겠지. 3가지. 다음 그러던지 말던지 여자는 4명 그대로 있죠. 4명 중에 1명. 다음 아까 내가 이랬잖아. 여기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니까 얘도 몇 명 중에 1명인지 얘도 몇 명인지 1명인지 헷갈린다 그랬는데 남자 중에 뽑아버렸으면 남자는 확실하게 1명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자는 4명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해가 좀 되니?
항상 처음 배울 땐 이해가 중요한 거야. 자, 따라서 남자는 3명이 아니라 2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지. 고배 법칙 하면 돼. 자리가 없다. 24명. 또 볼래? 여자 회장을 뽑았다면 여자가 4명이었잖아. 4명 중에 1명. 남자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죠. 그럼 3명 중에 1명. 아, 미안하다. 이거 여기다 써야 되는데. 남자가 3명이 그대로 남은 거지? 그 다음에 여자는 1명 줄었죠, 지금? 줄었잖아요. 여자 뽑았으니까.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아니라 3명 중에 1명이 돼야 되겠지. 자, 계산하면 36까지. 그럼 답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면 될까요? 2개 나왔잖아. 더할래, 곱할래? 답을 보아하니 아까 답이 60이었지, 60. 그럼 더하면 돼. 왜 더해야 돼? 합의 법칙이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구분점은 뭐라 그랬어? 이 두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니 아닌 일을 구분짓는 거라고 했잖아. 자, 남자 회장 뽑고 여자 부회장 뽑고 남자 부회장을 뽑은 뒤에 연속해서 여자 회장 뽑고 여자 부회장 뽑고 남자 부회장을 뽑고 있나요? 아니죠? 왜 그렇게 2번 뽑았으면 끝난 거지. 이게 또 일어나? 연속이 아니야. 첫날부터 얘기한 거야. 그래서 더 해야지. 자, 당연히 이 풀이가 더 어려운 풀이가 되고 중요한 풀이입니다. 필기 좀 하세요. 이것 때문에 해주고 싶었어. 자, 972번을 보시면 남자 셋, 여자 5 중에서 3명의 위원의 밑줄 쳐봐. 이게 무슨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3명을 뽑는데 3명의 각각의 자격의 구분이 없죠. 그 말은 이거 써놓으면 되겠지. 다음 남자 1명과 여자 2명 이렇게 뽑았구나. 그러면 어디에 밑줄 치냐면 여자 2명에 또 밑줄을 쳐봐. 왜? 그 여자도 자격의 구분이 사실은 없죠. 맞아요? 자, 따라서 거기 밑줄 친 것도 같은 자격이면 2명. 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A값 먼저 구해볼게요.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게 A값 구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저번에 했던 얘기잖아. 몇 명 중에 3명 뽑는 거야? 8명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거야. 그 식을 어떻게 세운다 했었더라? 분자에 뭐가 온다 했죠? 다른 자격의 대표 3명 뽑기를 식을 쓰라고 했었죠. 8명 중에 1명? 8명 맞죠?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는데,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게 내가 다 쓰였잖아. 같은 자격의 대표와 다른 자격의 대표의 가장 큰 구분점은 경우의 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건이 중복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건 어떻게 중복됐어? 뽑힌 3명이 지들끼리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다시 한 줄 나열하기를 하는 게 6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ABC, ACB, BAC, BCA, CAB, CBA 총 6가지 사건이 다 ABC가 뽑혔다라는 중복되는 사건이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왜 6가지야? 뽑힌 3명이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에서 뭐죠? 뽑힌 3명이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의 개수만큼 사건이 중복되기 때문에 얘는 쓸데없이 더 센 거야. 위에 것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겹치는 개수인 몇 개? 6가지 사건으로 나누기를 해야 된다. 요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6이에요. 근데 B를 좀 헷갈려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지. 야, 그럼 남자는 3명 중에 1명 뽑고, 잘 들어봐봐. 틀린 사람들 아마 이렇게 틀렸을 것 같아. 남자 3명 중에 1명 뽑고 여자는 몇 명이었죠? 5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자 5명 중에 1명, 여자 중에 1명 뽑으면 되지.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 어?
여자, 남자냐? 남자, 여자 자격의 구분이 없잖아. 뭐라고요? 자격의 구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 처음에는 특히나 나도 그랬어. 중학생 때. 근데 이게 심지어 약분이 되죠. 10? 나오지. 근데 이거 한번 재미삼아 써볼까? 여자가 5명이냐? 다 쓰진 않고 조금만 써볼게. 야, 남자 1명과 여자 2명 뽑는 거잖아. 그럼 남자가 A가 뽑혔으면 여자는 벌써 5명이라 개수가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벌써 9개야. 벌써 9개야. 남자 B가 뽑혔다네? 저 뭐 하나 안 썼다. A, B, A, C, A, D. 아, A, E를 안 썼다. 10가지야. 어? 10개 맞는데요? 야, 지금 내가 뭐 썼어? A가 남자 A가 뽑혔을 때잖아 지금. 맞니? 그럼 남자 B가 뽑혔을 때에도 여기 써있는 거랑 똑같아요. 잘 답이 안 나올 땐 직접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건 이런 시도 안 합니다. 왜? 개귀찮잖아. 아니 그냥 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거 안 늘어. 경험자야 그게. 나도 그랬어. 식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 그걸 고등학교 선생님도 얘기해준 거야 나한테. 야, 정 모르겠으면 쭉 써봐. 그럼 뭔가 규칙이 보여. 이랬어. A가 남자 A가 뽑혔을 때 10가지, B 남자가 뽑혔을 때도 10가지네. 그럼 C 남자가 뽑혔을 때도 볼 것도 없이 몇 가지야? 10가지일 수밖에 없어. 답은 30가지야. 이거 10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10 아니야.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요? 노가다로 세면 30가지가 나오는데 왜 쟤는 10가지밖에 안 나왔을까요?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뽑는 순서를 보세요. 남자 1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여자 2명 중에, 아니 5명 중에 같은 자격 2명 뽑는다고 했어. 물론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도 자격의 구분이 없는 건 맞아. 같은 자격인 거 맞아. 근데 여자끼리만 먼저 보시면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지. 맞아요? 5명 중에 2명 뽑는 거잖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고 걔네 둘은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야겠죠. 다시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고 그 둘이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야? 10이죠. 10. 자, 써놓은 거 봐. 10가지지? 남자는 비워놨어. 10가지 어딨어? 10가지. 보여? 이래서 써보라고 하는 거야. 네 식이 틀린 이유는 써보면 알아요. 여자만 생각했을 때 벌써 10가지가 생겨. 남자 사건 앞에 쓰긴 썼지만 A 한 번 썼잖아. 남자가 뽑히는 사건을 모두 썼어? A만 썼잖아. 그럼 내 말은 무슨 얘기야? 남자 1명 뽑았을 뿐인데, 남자 A 1명 뽑았을 뿐인데 벌써 10가지 사건이 생겨요. 그럼 이게 써보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뒤에 써있는 10가지에 앞에 무슨 사건이 추가가 됐지? 남자 A 뽑을래? B 뽑을래? C 뽑을래? 사건이 포함이 됐지. 다시 여자 2명을 뽑는 사건이 10가지인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같이 연결돼 있어? 남자 3명 중에 1명 뽑는 사건이 연속되어 있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 사건을 연속 사건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걸 말로만 쓰면은 해주면 이해를 절대로 못해서 푸는 본인들도요, 선생님도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 때에 따라서 써봐야 돼요. 이렇게 30개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써서 푸는 거겠어? 아니야. 처음일수록 그렇게 해봐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왜? 경우의 수의 기본이 합의 법칙, 고백 법칙이 아니야. 노가다로 써보세요. 써봤잖아. 써보기만 해도 적어도 왜 10가지가 아닌지는 나온다고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 10가지 사건과 그 앞에 남자를 A, B, C 중에 누구를 뽑을까? 3가지죠, 3가지. 그래서 남자는 3명 중에 1명을 뽑는 사건과 여자 2명을 뽑는 같은 자객의 대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어려워. 그래서 답은 A, B는 30이 나와요. 나중에 시험 때 해보면 이런 것들이 꽤 나와. 근데 평소에 서버로 안 해보면 좀 힘들다. 이건 해도 해도 안 돼요. 미리 얘기할게요. 해도 해도 못 풉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했어. 공부 방법을 잘못돼가지고 해도 안 됐어. 내가 유일하게 개고생했다 그랬잖아. 경우의 수를. 근데 내가 이 단어는 좀 진심이라 그랬잖아. 니네는 안 그랬어. 괜히 써준 거 아니야. 이것도 뭐 알아서 좀 필기 좀 해봐.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빨리 필기. 아씨, 내외식 못하겠다. 그렇지, 그냥 해봐야지 뭐 어떡해. 자, 필기 얼른 해봐. 니네 프린트 좀 받아야겠네. 나경아 시험지 풀고 있니? 아직이야? 10분이죠? 뺐다가 자, 이제 프리뷰. 다 필요된가? 987이 제일 앞서는데?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승용차의 번호판이다. 오, 현실적인 문제네요. 4가지 숫자 중에서 첫 번째 번호가 5가 고정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는 3개가 있는데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사용된다고 할 때 이 승용차의 번호판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 자, 그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틀릴 것 같아요. 문제를 안 읽고, 아, 이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다. 근데 5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카드는 9개일 것이고, 남은 9개 중에 하나, 남은 8개 중에 하나, 남은 7개 중에 하나를 배치하면 되겠구나. 가 잘못된 케이스. 왜 틀렸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 똑같은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렇다면 얘는 순수하게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천의 자리가 5인 숫자의 개수만 구하는 거야. 뭐라고? 천의 자리가 5인 숫자의 개수 구하는 거야. 틀렸지. 그럼
그럼 더 쉬워지는 거야. 그럼 또 두 번째 실수는 0부터 미안하다. 0부터 9죠. 나도 실수했네. 0부터 9까지 쓸 수 있는 숫자가 9개라고 세면 안 되지. 0부터 9까지 10개잖아. 이래서 더 틀려. 그래서 애들이 이걸 판단하는 애들은 이거는 똑같은 수 또 쓰면 되네. 그럼 숫자가 9개니까 9개라고 해서 또 틀려. 9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0부터 9까지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다죠. 아니 사소하게 틀립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현실적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있죠? 미래는 토요일에만 봐야 된대. 경석이는 수요일에 영화를 봐야 된대. 되게 단순해. 야, 달력을 봐. 수요일은 5개의 날짜가 있죠? 미래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지는 5가지 날짜가 있지? 경석이는 토요일에 본다고 했는데 토요일의 날짜는 4가지가 있지? 그럼 뭐 어때야 돼 또 이제? 미래는 토요일에 반대로 얘기했구나. 미래는 토요일에 경석이가 수요일이죠. 경석이는 수요일에 영화를 봐야 된다. 그럼 멘트가 어때? 미래는 수요일에 영화를 보고 경석이는 토요일에 영화를 봐야 돼. 언어적 뉘앙스가 어때요? 연속 사건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미래가 수요일에 영화 보고 얘는 안 해? 얘도 봐야 된다고 써있잖아. 그러면 연속해서 벌어져 있는 거지. 더하면 안 된다고. 곱해야 돼 반드시. 자, 된 거 같지?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차 빼달라고 전화가가지고 참 미안해. 0, 1, 3, 5, 8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자 서로 다른입니다. 똑같은 수 못 쓰는 거네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 문제 또 나왔다. 이거 B단계 있었죠? 세 자리 수 중에 짝수예요. 카드를 잘 보셔야 돼요. 짝수는 1의 자리가 2의 배수가 와야 되는데 0이 와도 되죠? 거기 써있는 카드를 보니까 짝수는 0하고 8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의 자리수가 0인 사건과 1의 자리수가 8인 사건을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와. 자, 근데 이게 무슨 유형이니? 0을 포함한 경우 유형이에요. 근데 첫 번째 걸 보니까 0을 썼네요. 남아있는 카드 4개네요. 그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 쓰면 되겠고요. 10의 자리는 이제 몇 장 남았죠? 3장 남았죠. 근데 얘는 0이 남아있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4장이 아니지. 0도 빼야 되잖아. 4장이 남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몇 장이 남은 거야? 3장이 남았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푸는 애들은 자꾸 1씩 줄여. 이건 1을 줄이면 안 되죠.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5잔 중에 8을 썼어. 그럼 4개 남았는데 이 4개에 0도 있으니까 0도 빼야 된다. 그래서 남은 게 3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럼 다음이 2야? 아니 아까 0을 왜 뺐어? 써서 뺀 게 아니라 100의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뺀 거잖아. 근데 10의 자리에는 0이 와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남은 거 2개에 아까 빼버렸던 0을 다시 포함을 시켜야지. 이것 때문에 0을 포함한 경우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2개가 아니라고 3개라고. 고배 법칙인 건 알겠지? 더하는 것도 설마 알겠지? 따라서 답은 요겁니다. 자, 994 살짝 별표. 이거 밀렸네 이거. 자, 이거 오늘 할 거니까 3개 만점 도전만 남기고. 자, 요거 하고 프린트 주고. 숙제는 쌤비 내외신과 오늘 주는 프린트
한 5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 라이트쌤 문제니까 한 번만 더 해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갖고 온 복수 프린트 오답이 다 안 됐죠? 다 됐어? 다 고쳤어? 다 너는? 안 남겨.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왔지? 해봐.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돼. 알았지? 해보고. 오답 노트 잘 쓰시고. 개념 노트 오늘은 없어요. 3학년과 나가기 전까지는 안 나갑니다. 확률 다 썼잖아, 그렇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확률 진도를 나갈 거니까 부탁인데요. 학원 올 때 차 타고 오시잖아요. 개념 노트 써서 나한테 제출하고 확대해서 좀 내용 뭐 있었나 한 번만 보고 와. 화요일에 올 때. 알았지? 가물가물하니까 또. 눈으로라도 좀 보고 와. 동영상 다시 보라고 바라지도 않아. 물론 동영상 다시 보는 게 최고긴 하지만. 써서 나한테 냈잖아. 낸 거 다시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보고 오세요. 요거 가자. 이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요거 좀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밑줄. 두 번째로 큰 수가 9인 경우는 카드를 몇 개 뽑아? 5개를 뽑아야 돼. 자, 봐봐. 자, 이게 국어야, 완전. 야, 5개 수 중에 숫자는 1부터 10까지 있잖아. 첫 번째로 큰 수가 아니야. 두 번째로 큰 수가 10이야. 이게 뭔 뜻일까? 아, 미안하다. 두 번째로 큰 수가 9야. 그럼 봐. 써있는 카드는 1부터 10인데요. 9보다 큰 게 10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근데 5개를 뽑을 건데 이 5개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은 두 번째로 큰 게 9라는 거야. 그럼 9보다 큰 수가 하나 반드시 뽑혀야 돼, 안 뽑혀야 돼? 뽑혀 있어야 되지. 이게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럼 말로만 이해해볼래? 두 번째로 큰 수가 9가 되려면 이해됐니? 뭐 이런 팔 다르지 않겠구나. 9보다 큰 수 10, 11, 12 중에 하나가 뽑혀 있어야 되겠죠. 응용이야. 10, 11, 12 3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뽑혀 있어야 되겠죠. 질문해 볼게요. 10, 11, 12 중에서 2개가 뽑히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9가 두 번째로 큰 수가 안 되지. 이게 응용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10, 11, 12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 3가지 사건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10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5개 중에 9가 뽑혀요. 그게 두 번째로 9대. 그럼 9보다 큰 수 하나 반드시 뽑혀야 되지. 그게 누구셔야 돼? 10이죠. 이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5개 중에 반드시 10 와야 되고 반드시 9가 와야 되죠. 이거 해석하는 거야. 밑줄 친 거에 10과 9가 뽑혀야 된다라고 말로 써놔. 이거 해석하는 거야. 내가 어디다 밑줄 칠해서 두 번째로 큰 수가 9 에다가 밑줄 쳐놓고 10과 9가 뽑혀야 된다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국어적인 해석이지 수학이니? 뭐 크기 비교했으니까 수학인가? 벌어지는 사건 해석하는 거는 이게 국어잖아, 솔직히 말하면. 여기 수업 단원이 아니라고는 감히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문제를 해결했죠? 야, 남아있는 카드가 저 보시죠? 1부터 10이었다면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고 당연히 9도 뽑혀야 되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카드가 1부터 8이잖아? 그러면 자, 아까 예시로 든 거 두 번째로 큰 수가 9인데 1부터 10이라면 10부터 12 중에 하나 뽑고 9도 뽑고 남아있는 자리 3개에는 누가 와야 돼? 10부터 12 중에 남은 숫자 2개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 1부터 8 중에 뽑아야 되지. 그래야 두 번째 큰 수가 9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11, 12 중에 뽑는 게 아니라 그냥 10밖에 뽑을 게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찐으로 남아있는 카드는 1부터 8까지밖에 없는 거야. 맞지? 1부터 8까지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중에 3장 뽑으면 되지. 그럼 답이 8장 나는 거잖아. 8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냐? 아직 안 끝났어. 답이 이게 맞아? 답을 볼까? 아니야. 왜 아닐까? 이게 또 어려운 포인트야. 왜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아닐까? 알겠어요? 보세요.
헷갈릴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써봐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1부터 8이잖아. 만약에 1, 2, 3을 뽑았다 생각해보자. 남아있는 자리에. 그럼 두 번째로 큰 수가 9인 거 맞지? 어떤 애는? 어떤 애는? 어떤 애는? 어떤 애는? 어떤 애는? 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9가 두 번째로 크고 이것도 두 번째로 크고 이것도 두 번째로 크고 다 9가 두 번째로 크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뽑혀있는 숫자는 이걸로 똑같이 중복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8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틀릴 수 있잖아. 그럼 어디서 내가 틀렸을까? 생각을 할 때 도저히 모르겠네. 그럼 한번 일일이 다 써볼까? 이런 교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주는 게 니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아직 배운 지가 아직 세월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방향을 알려주고 있잖아. 답이 정 안 나오면 쭉 써봐. 그러면 왜 이게 중복되는 사건인지 아닌지, 왜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가 구분이 지어져요. 쓰다 보면 조금씩 감이 온단 말이야.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뭘 보여줬어요? 사건이 중복되네. 숫자를 뽑아서 넣고 있는데 뭐라고? 숫자를 뽑아서 배치하고 있는데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됐네. 여러분, 경우의 수가 뽑았는데 경우의 수가 중복되는 건 같은 자격의 대표임을 확신할 수 있는 도구라 그랬죠? 맞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뭘 추가해야 돼? 같은 자격의 대표 몇 명 뽑은 거야? 3명 뽑은 거야. 따라서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요. 이거 많이 틀려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같거든. 근데 이게 물어본 게 뭐야? 크기 순 나열이 아니야. 그냥 두 번째로 큰 게 9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사건부터 여섯 번째 사건까지 두 번째로 큰 수가 9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요. 그때 뽑힌 숫자의 조합도 이거라는 사실이 똑같단 말이야. 숫자의 조합이 똑같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내가 나중에 확인할 때 얘기할 건데, 그 어른들 복권 중에 로또 있죠, 로또? 로또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왜 그게 815만 분의 1이 나오는지. 나중에 보여줄게. 요거랑 좀 유사해. 자, 아무튼 간에 결론을 지어볼게요. 여기 숫자를 배치한 건 써보니 뭐가 느껴졌어?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물론 10이 뽑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원래 만점 도전 문제로 가요. 10이 뽑혀야 된다는 사실이 1차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같은 자격 뽑기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조금 넘어갔다.